말을 잘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입니다. 말이란 언제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성적인 설득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잘 설득당합니다. 말싸움에 밀리지 않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싸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싸움에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일 뿐입니다. 말싸움의 승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뜨는 사람입니다. 대화 자체가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대화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법입니다. 그 두려움은 상대가 아닌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말센스가 뛰어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센스입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말센스란 무엇보다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끌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입니다. 저자는 셀레스트 헤들리, 옮긴이는 김성환, 출판사는 스몰빅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말센스 책 속의 프롤로그와 차례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말센스가 말재주를 이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서로 함께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지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으로부터는 약간의 비틀린 말만으로도 크게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니콜러스 애플리라는 심리학자도 그것이 궁금했는지 직접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6년 이상 함께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본 것이다. 애플리는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에게 파트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점수를 보여주기 전에 자신들의 점수가 얼마나 될지 물어보았다. 부부들은 서로가 적어도 10가지 중에 최소한 8가지는 맞췄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맞힌 것은 4개에 불과했다. 부부 사이 뿐이겠는가?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착각을 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그와 똑같은 착각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친한 친구로부터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자. 그때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른다. 그 회사 잘 그만뒀어.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한심한 회사야. 나도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잖아. 나도 그땐 서글픈 기분이었어. 하지만 금방 재취업에 성공했잖아? 내가 널 잘 아는데 넌 의지가 강하니까 더 좋은 회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너보다 능력이 모자란 나도 재취업에 성공했잖아. 하지만 생각해보자. 만약 친구를 해고한 회사가 친구가 가장 입사하기 원했던 회사라면, 또 친구가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친구는 지금 서글픈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라면, 그리고 친구에게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보다 훨씬 크다면, 상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라도 우리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의 처지를 내 경험과 비교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진심 어린 대화와 관련하여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 경험을 예로 들자면 이렇다.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친구와 나는 전화기를 들고 4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많이 놀랐다. 사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기 때문이다. 조언이라니?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몇 마디 말뿐이었다. 40분 동안 내가 말한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화술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줘라.
라는 말들이 나온다. 혹시 화법에 대한 책을 읽고 이런 스킬들을 대화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있다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킬 같은 것은 금세 잊어버린다. 대화에서 스킬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건 똑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은 가끔 무척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논리적이며 말도 유창하다. 그런데 그들과의 대화가 즐거웠는가?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할 뿐 내 얘기를 경청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그런데 그 공감이 말재주나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단 한마디 말 혹은 진심 어린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감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훌륭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동료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당신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유창한 말솜씨로 당신을 위로하고 어루만졌던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가만히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주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말을 잘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을 잘하기 위한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대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폭넓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소통 능력은 오히려 더욱 퇴화하고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SNS에 익숙해진 나머지 누군가와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로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심지어 사랑 고백이나 이별 인사조차도 간단히 문자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피치 학원을 찾고 대화법 책이 계속해서 팔리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SNS 때문에 서로 간에 과시적이고 일방적인 소통만을 하다 보니 직접 대면을 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들어주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대화 스킬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확장되기는 힘들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센스의 향상이다. 말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은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한다. 말 센스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말 센스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 망설이던 말, 감추었던 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말 센스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니콜러스 애플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상대의 마음은 절대 펼쳐진 책 같지 않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 관계를 맺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칙들을 마음에 새겨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자. 그리하면 당신의 대화에는 좀 더 많은 여유가 생길 것이고 닫혀있던 상대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말센스의 16가지 원칙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2.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다. 3.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둯줄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다. 4.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 그 아는 척이 상대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5.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한다. 수동적인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와 몸짓도 살펴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6.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는가?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상대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7.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이다.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된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는 그 순간 잡초밭을 태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8.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 넣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을 흘려보내라.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9.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한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이다. 실수는 지적해야 한다. 단, 딱 한 번만. 10.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에 링크를 누르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11.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한다.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는 말로 해야 할 때조차 문자를 쓴다.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에는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다.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13.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덜하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때로는 실수투성이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의사소통이 가장 인간적이다. 14.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다. 15.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16.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는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자. 바로 사과하는 것이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